온비드에 있는 이제 그 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비드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상당수라고 하면 한 50% 넘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온비드 공매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재미를 솔솔 느낀 적이 있다. 온비드는 말 그대로 온비드죠. 온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란 얘기고 비드는 이제 경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만드는 이제 이 온라인 물건 그 매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이트. 그래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이전에 성업공사로 불리었고요. 성업공사 할 때부터 저는 이제 낙찰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인근의 성업공사에서는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좋은 투자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좀 따지러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참 보면은 혈기왕성했어요. 그 뭐 지금 같으면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이제 일단 막 엎어놓고 시작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현명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은 아무래도 좀 혈기왕성해서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업공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여기가 또 하나의 보물창고가 된다. 경매 쪽에서는 기안옥션이 이제 보물창고라면 공매 쪽에서는 온비드가 보물창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비드에서는 경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임의경매, 강제경매라는 게 있다. 그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형식적 경매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법원경매라고 표현한다면 온비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세금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온비드는 아무래도 정부기관이 하잖아요. 정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곳에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매는 사법부가 하죠. 사법부. 그죠? 경매는 사법부가 진행을 합니다. 법원 경매는 사법부 소관인데 이렇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제 정부기관, 행정부 소속이다 이게. 그래서 행정부에서 왜 타인의 부동산을 경매 치겠냐, 공매를 치겠냐,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주로 이제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는 개인과 개인 간에 국민들끼리 짖고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하고,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온비드 공매는 주로 행정부 자체가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취급하는 부동산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자, 사이트가 물건 이렇게 이제 주로 보면은 매각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매각 물건들의 이제 종류가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외우죠. 압수, 국유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외우세요. 압수, 국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 2년 전에는 이제 공매 특강 가지고 한 30강, 40강을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압수, 국유, 네 가지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것을 주로 온비드에서 한다. 그럼 압이란 건 뭐냐? 압류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 수는 수탁 재산. 그 다음에 유는 유입 자산, 국유 재산은 이제 국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 해석이 뭐인지 용어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용어는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지? 공매 용어 정보센터 공매 용어 이렇게 있네요.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용어나 공매 용어나 사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개 해드린 거랑 똑같죠. 압류재산 쳐볼게요. 압류재산,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압류재산 그런다. 자, 다시 한번. 국세, 지방세, 공과금. 지방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지방세는 취득세죠. 취득.
국세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 기타 등등 조금 구찌가 좀 큰 거, 조금 덩어리가 큰 거, 개인의 지방 행정하고 관련이 특히 없고 국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금들이 주로 이제 국세,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말 그대로 그 지방, 관악구, 서초구 그 안에 있는 집에서 내는 재산세 같은 경우가 통상 지방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과금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이런 걸로 인해서 체납된 압류재산을 압류재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공매에 있어서 압류재산은 경매랑 유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경매 유사. 왜냐? 경매에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매 개시결정. 경매 개시결정은 말 그대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압류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류재산과 민사집행법상 경매 개시결정의 압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인해서 강제 매각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 그는 수는 수탁재산으로 해볼까요? 수탁재산. 수탁재산 이렇게 하면 수탁재산은 수탁 여기 보시면 한문으로 받을 숫자죠. 받는다 이거죠. 무엇을? 부탁을 받는 재산. 그러니까 누가 얘한테 맡긴 거지. 누가 온비드한테 맡겼는데 어떤 사람이 맡겼냐? 금융기관하고 기업으로부터 캠코가 매각을 위탁받은 재산.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고 얘기합니다. 캠코가 매각을 부탁받은 거죠. 마치 공인중개사처럼 다른 행정기관, 금융기관하고 다른 기관으로 공기업에서부터 야 이것 좀 팔아주면 안 되니? 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거를 수탁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분하는 걸 수탁재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채권보다는 이제 공사나 유사 기관들이 기업들이 이거 좀 처리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처리를 대신해 주는 걸 말합니다. 왜 대신해 주냐? 이게 매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온비드 사이트가 매각 사이트잖아요. 압수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재산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그 다음에 법령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은 국민이 일반 기업인이 일반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 기부 채납한다 그러죠. 우리가 보면 고속도로도 민자 개발해 가지고 한 30년 정도를 통행료를 받으면서 투자금 뽑고 이익금 뽑은 연후에 예를 들면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가에 바치는 거죠. 그 조건부로 이제 통상 그 어떤 건설사에게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성남의 대장동 사건도 거의 다 원래 공원 그런 게 이제 대규모의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 기업들이 기부 채납을 많이 합니다. 뭐 도로 닦고 공원 닦고 뭐 어디를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주는 조건부를 하면서 대신 아파트를 더 높게 지어주게 인허가를 유리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데도 가보면은 어떤 큰 건물을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인근에 이제 예를 들면 조경 사업을 한다든가 인근에 조각상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기부 채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좀 시가지가 좀 삭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 소유가 된 거가 국유재산인 거고, 국유재산에는 부동산하고 종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뭐 어쩌고 정부 기업 예산에 따른 정부 기업이나 정부 시설에 따른 기계, 기구, 기관차, 전차, 객차 등등등등등등 이에 준하는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유재산은 뭐 국이라고 명의가 뜹니다. 여기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의 국유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소관관청의 명칭을 국가로 등기하고 토지대장 소유란에도 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유재산 대장 지적도도 별도로 비치하게 되어 있다. 토지대장도
그 국유재산 대장에 별도로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국유재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은 통상 그럼 온비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 빌려줍니다. 통상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보다는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있고요. 마지막 압수국유 유입자산이라는 게 있다. 유입자산을 보면은 이게 유입이다. 유입도 뭐예요? 이쪽 블록으로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들어오는 걸 유입한다. 그렇죠. 유입된다.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그럼 뭐냐? 유입자산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계나 공적자금인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회계로 공사가 신청한 법원 경매 절차에서,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요. 이거는 사법부가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사법부가 진행하는 경매를 신청했다가 그곳에서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게 좀 드문데 아주 초창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의 경쟁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경매에 들어오면은 10중 8구 사갑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회계 처리상 뭐 이렇게 부실채권의 회계로 여기 상계 처리를 하는 거죠.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계 때문에 그랬는데, 통상 은행에서도 보면은 이거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감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손 처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결손? 손해를 보니까 결손 처리하면서 그 목적으로 처리하는 부동산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시세에 준해서 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자산관리공사가 유입을 한 다음에 그 유입자산을 다시 매각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시. 예.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걸 많이 받고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처리하는 걸 낙찰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